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슬로건은 미국 사람들에게야 좋은 거지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좋아하지도 않은 슬로건을 패러디한 마스가라는 프로그램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미국과 협상에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트럼프는 마가라는 슬로건 아래 제조업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수입품의 고율 관세를 매겨서 미국 내에 생산을 늘리게 만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각 나라별로 관세율과 품목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잃으면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으로 묶여 있어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과 관계가 틀어졌다가 안보 지원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쉽게 맞서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철강, 자동차, 조선 관련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최대 25% 부과를 선언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국면과 새 정부 탄생으로 진정, 우리나라에 유리한 최적의 대안을 검토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의 협상단이 들고 갔었던 것이 마스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마스가는 한국이 약 1,500억 달러 한화로 약 150조 원을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패키지를 말합니다. 이 패키지는 단순히 자금 투자 지원을 넘어서 미국 내에 새로운 조선소의 건설과 인력을 양성하고 미 해군의 정비 MRO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등을 포괄하는 토탈 솔루션인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시 사용했던 슬로건인 마가에서 영감을 얻은 마스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에 전략적으로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실제 협상 테이블에 마스가가 적힌 빨간 모자를 가지고 감으로써 상징적 효과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협력 방식은 한국의 거대 조선소인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참여하여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비롯한 미국 내의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약 1억 달러에 인수했고, HD 현대중공업은 한국의 미포 조선소와 합병을 추진하는 등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한미 간의 통상 마찰이었던 25% 관세 위협을 15%로 낮추는 협상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고 관세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얻어내기 위한 카드가 절실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통상 압박을 완화하려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내 조선업을 살려주겠다는 마스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와 함정의 MRO 즉 정비와 개조 그리고 유지 보수에 목말라 있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인 현대, 삼성, 한화는 세계 1위 수준의 건조와 정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내 법적인 존스법 등의 제약 때문에 직접적인 진출이 어려웠습니다. 마스가를 통해 미국 내 조선소 인수합작 투자를 추진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미국 해군과 상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커져가는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하고 한미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민간과 군수 양쪽에서 미국을 압도하는 선박 건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스가를 제안한 것은 단순히 경제 이익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 해양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계산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해군력 공백을 우리가 메워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안보 동맹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업은 세계의 최강이기는 하지만 국내 선박의 발주만으로는 그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의 건조와 해군 군함의 정비와 보수인 MRO 분야는 미래의 먹거리인데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안정적 수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스가는 한국 조선사들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 프로젝트이기도 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마스가라는 프로그램 이름은 트럼프의 마가 슬로건을 패러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이름으로 제안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협상의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외교적 센스가 깔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회담장에서 마가스 모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유셋이 썼던 것과 똑같은 색깔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선물로 가져왔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왜 미국은 한국의 마스가가 필요할까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미국은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조선 대국이었고 리버티 쉽과 같은 상선을 수천 척씩 건조했었습니다. 리버티 쉽이란 2차 세계대전 시 전쟁 물자와 병력을 실어 나르기 위해 건조된 선박을 말합니다. 1940년대 초에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대서양에서 연합국 수송선을 대량으로 격침시키자 미국의 보급선들이 크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싸고 빠르고 단순하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화물선이 필요했고 바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바로 리버티 쉽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상선의 발주가 급격히 줄었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조선소들이 저렴한 인건비와 효율적 생산으로 세계 상선 시장을 장악하면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상선, 조선 산업은 사실상 붕괴되었고 현재는 세계 상선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 미만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 남아있는 조선소는 군함만 전문적으로 건조하는 소수의 대형 방산 조선소로 헌팅턴 잉걸스,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뿐입니다. 상선이나 민간 프로젝트로는 수익을 보장할 수 없으니 비용 구조가 비싸지고 정부 발주에만 의존하는 불안정 구조가 됐습니다.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는 미국에서 제일 큰 방산, 조선소로 유일하게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니미츠급, 제럴드 포드급 항모와 잠수함도 일부는 건조합니다. 이 조선소는 구축함과 상륙함 전문으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나 대형 상륙함들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선소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사도 큰 방산 업체로 산하에 여러 개의 조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보트는 잠수함의 본가라고 할 수 있으며 오하이오급, 버지니아급, 앞으로 나올 콜롬비아급 전략원자력 잠수함까지 건조하고 있으며 베스 아이언 웍스는 메인주에 위치하여 알레이버크급 구축함하고 주말트급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에서 직영으로 운용하고 있는 조선소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군함의 정비나 일부 개조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포크 해군 조선소는 그중 가장 크고 항모나 잠수함 정비를 담당하고 펄하버 조선소는 태평양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푸젯 사운드 조선소는 원자력 잠수함과 항모 정비에 특화돼 있고 포츠머스 조선소는 잠수함 정비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미국 조선소들의 문제점은 특정 함정만을 건조할 수 있게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 함 건조 계획이 몰리게 되면 금방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모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에서만 건조가 가능하고 전략 원자력 잠수함은 일렉트릭 보트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납기 지연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게다가 민간 상선 시장이 없으니 군함의 발주가 끊기게 되면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함 건조의 원가는 비싸지고 생산 속도도 늦어지고 그야말로 총재적 난국인 셈인 것입니다. 또한 숙련된 용접공이나 기술자들은 나이가 많고 젊은 세대는 조선소로 잘 취업을 안 하게 되니까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결국 정비도 제때 못해서 항모나 잠수함이 몇 년씩 묶여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마디로 정부인 해군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은 군함을 건조하고 싶어도 조선소의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조선소가 요구하는 대로 금액을 주어야 하고
조선소 입장에서도 생산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려고 해도 민간 상선의 시장이 없으니 줄이지도 늘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 해군이 정상적인 전력을 유지하는 데는 함정의 정비와 개조가 필수인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해군이 직접 운용하는 조선소인 노포크, 펄하버 등의 민간 조선소 모두가 과부하로 인해 항모와 잠수함의 정비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전력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예로 항모 조지 워싱턴은 정비만 하는데 6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용접, 선체 제작, 배관 같은 핵심 기술 인력이 고령화로 빠져나가고 그를 대체할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 종사자는 약 10만 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이나 중국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인력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조선 산업의 부활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중국 해군의 급부상입니다. 중국은 매년 수십 척의 전투함을 건조하며 수량 면에서 이미 미 해군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질적 우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함정 건조 속도와 정비 역량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미 해군은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함정 전력을 전개해야 하는데 군함의 정비와 보급 인프라가 부족하게 되면 모든 해군의 전력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 또는 호주의 MRO 협력 기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셋째, 산업 기반의 국가 안보입니다. 미국은 메이드 인 USA를 강조하면서도 군함조차 제때 못 만든다면 그것은 안보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와 같은 대규모 조선 협력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8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은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 내에서 법 개정을 우회할 행정명령 초안이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즉, 한국의 마스가 제안을 미국이 정책 차원에서 수용할 의지가 있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셈입니다. 미국에는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하지 못하게 막는 번스, 톨레프슨법과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에 미국산 선박만 쓰도록 한 존스법이 있습니다. 이 법들이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 같은 동맹국과 본격적인 조선 협력을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긴 하지만 단기간 내 통과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으로 임시 우회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한국방위사업청과 미 해군부 고위 관계자가 만나 함정 건조 MRO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미 측은 이 자리에서 자국 법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상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상 계약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조선소는 인력난 고비용 구조 때문에 군함 건조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포드급 항모 건조 지연이 되고 있는 반면 한국 조선업계는 세계 최강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납기 준수 능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은 LNG선, 군함,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통해 시간과 비용 그리고 품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겁니다. 이에 예상 협력 모델은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식은 한국에서 군함 블록, 즉 부분 구조물을 제작하여 미국 내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은 한국의 효율적인 생산 능력을 활용하면서도 최종 조립은 미국에서 했다는 명분으로 일자리 보호 카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업 선박 분야에서 이미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방산 분야로 확장도 현실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과 상무부는 매우 긍정적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장관급 인사 모두 그레이트 아이디어라며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일부 법 개정 논의 중이지만 미국 노동계와 조선업계 로비 때문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 해군은
해군력의 유지 차원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산업계에서는 미국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반발도 존재하며 존스법 문제와 얽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스가는 단순한 통상 협상이 아니라 미국의 조선업 부활과 전령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세계 1위, 조선 기술의 미국 진출이라는 전략적 동맹 프로젝트로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한미 간 마스가 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법적 제약을 우회한다면 한국 조선소에서 군함 블록을 만들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급함이나 수송함 같은 단순한 함정부터 시작하겠지만 성과가 나오면 구축함이나 잠수함 정비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군함 건조 지연 문제를 크게 줄이고 한국은 세계 최강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미 동맹도 경제안보 모두가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 프로젝트 진행이 조금 지연되거나 절반의 성공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미국 의회나 노동계 반발이 커지면 협력은 속도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상업 선박이나 보조함, 정비 MRO 분야만 한국이 맡게 되고 핵심 군함 건조는 여전히 미국 안에서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한국 입장에선 일정 부분 성과는 있겠지만 완전히 시장을 열진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로 상징적인 성과에만 머무는 경우입니다. 만약 법적 제약을 끝내 못 넘고 미국 내부 반발이 너무 세다면 마스가는 그냥 외교적 구호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실제 협력은 일부 정비 계약 정도에 그치고 한국은 기술력은 인정을 받겠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조선소 지연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가 직접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고 말했고 행정명령 검토까지 들어갔으니까 성공 시나리오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노동계 반발과 법적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부분 성공 가능성도 동시에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이 왜 한국 조선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스가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함 건조와 정비에서는 심각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인력 부족, 비용 문제, 납기 지연이 반복되면서 해군 전력 유지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과 납기 신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라고 말하며 법적 장벽까지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이 협력이 어디까지 진전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그 중심에 한국 조선업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스가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 한미 해양 동맹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이 마스가가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고 우리 한국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법인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이 미국 조선업을 묶어둔 족쇄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